첫 강연을 맡게 된 캐나즈의 이우재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웹툰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회사의 사례들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현실에서 더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요 사례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캐나즈라는 회사가 어떻게 웹툰을 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되게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이 있는데 웹툰 에이전시와 웹툰 스튜디오라는 것들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웹툰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작가들이 제작하거나 기획한 작품들을 가지고 유통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중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업체들을 웹툰 에이전시라고 저희가 보통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제작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직간접적으로 웹툰의 저작권에 대해서 확보를 하면서 어떤 제작과 생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웹툰 스튜디오라고 일단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 두 가지의 영역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약간 혼재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저희 회사의 사업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저희는 현재 웹툰 스튜디오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에는 웹툰의 첫 제작을 하기 위해서 기획팀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팀 같은 경우는 한 3년 차 이상의 스토리 PD라든가 사업 기획 인력들을 데리고 저희가 지금 12명의 PD를 데리고서 기획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획팀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웹툰 스토리 작가들, 내부에는 스토리 작가들과 신작에 대한 IP를 기획 개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일은 외부의 IP들을 가지고서 웹툰을 제작할 때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제작을 할 건지에 대한 기획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서 사업의 영역까지 엮어서 가는 형태의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렇게 3가지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획팀이 준비한 기획안, 텍스트 기획안들을 저희는 보통 저작권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저작권 등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DB 구축을 저희가 스토리 DB 구축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이렇게 스토리 DB 구축이 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웹툰의 스토리를 전문으로 쓰는 스토리 작가들과 샘플 스토리를 제작하게 됩니다. 보통 샘플 스토리는 한 3화에서 8화 정도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3화에서 8화 정도 샘플 스토리를 제작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내부 작화 스튜디오나 외부의 작화 작가들과 매칭을 해서 웹툰 원고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보통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웹툰을 사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기획안이랑 웹툰 3화에서 한 8화 정도의 샘플 원고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들을 국내 해외 플랫폼에 기본적으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에 어느 시점에 이 작품들이 이제 런칭이 될지를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팀, 서비스 PD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플랫폼들과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영상, 드라마 쪽이나 이런 데서 보면 편성을 담당하는 그런 형태들을 서비스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완결된 작품들 아니면 연재가 들어간 작품들은 IP 사업팀으로 넘겨서 이 웹툰 IP를 가지고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영역으로 해서 그렇게 제작 시스템을 하고 사업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웹툰을 만들고 있는지를 크게 좀 이렇게 나눠봤더니 한 3가지 형태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자체 오리지널 IP 웹툰. 그래서 저희가 아예 A부터 Z까지 모든 기획부터 스토리부터 해서 원고를 만드는 그런 오리지널 웹툰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 제작 웹툰이라고 해서 웹툰을 가지고서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하는 파트너들이 아예 기획 단계, 어떤 로그라인 단계나 이런 아예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해서 제작비를 같이 대고 웹툰의 수익도 같이 쉐어를 받고 각자 필요한 판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형태의 공동 제작 웹툰 제작들이 요즘에 많이 제안들이 들어와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외부 IP를 기반으로 해서 웹툰을 제작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외부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 IP들이 어떻게 웹툰을 통해서 확장하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외부 IP 같은 경우는 기존의 IP의 그 세계관이나 캐릭터의 주요 로그라인 등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웹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웹툰화 시키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 영상 같은 경우면은 뭐 시퀄이나 프리퀄 웹툰으로 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캐릭터를 웹툰의 주인공으로 뽑아서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세계관을 공유하는 형태의 그런 웹툰을 외부 IP로 해서 웹툰 제작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게임부터 드라마, 영화, 뭐 예능, 소설, 완구까지 저희가 그렇게 확장하고 있는 IP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캐나즈는 작년부터 게임 IP를 웹툰으로 확장하는 것에 좀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되게 다양한 게임 IP를 갖고 웹툰을 제작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서 좀 주요하게 성과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와 JV 웹툰 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정글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를 만들게 됐고, 여기에서는 뭐 국내랑 해외 쪽에서 인지도 그 컴투스의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웹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 서머너즈 워 세계관 안에서 7개의 웹툰 타이틀을 동시에 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정글 스튜디오에는 지금 25명의 웹툰 작가가 동시에 투입돼서 지금 원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게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단일 IP로 웹툰을 제작하는 가장 큰 규모의 현재로서는 그런 작품, 그런 프로젝트고, 아마 이제 내년 봄쯤이면은 플랫폼들에 소개를 하면서 이제 독자분들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런 유의 작품들을 사실 진행했던 게 웹툰 제작사들이나 스튜디오들, 에이전시들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예 큰 규모의 뭐 제작비가 뭐 몇십억씩 들어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하기에는 되게 아직까지는 힘든 구조들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의 어떤 자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파트너들과 같이 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웹툰을 만들어야지만이 웹툰 시장 자체가, 생태계 자체가 훨씬 커지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마침 그때 같이 의견을 맞춰준 회사들이 이제 이런 컴투스와 같은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여름쯤에 아마 저희는 이제 7개의 작품을 동시에 뭐 특정 플랫폼에 한 번에 런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게는 월화수목금토일 서머너즈 워 세계관에서 나온 웹툰을 매일같이 독자분들이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국내 플랫폼에 먼저 연재하고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해외랑 국내 플랫폼에 동시 연재 날짜를 잡아서 한 날 1시에 오픈하는 형태를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웹툰들이 저희가 요즘에 보면은 한 8개국에서 12개국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동시에 이렇게 그 날짜를 잡아서 전 세계에 동시에 오픈하는 작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게임 세계관을 가지고서 만들고 있는 작품이 리니지의 그 NC소프트의 리니지 작품을 갖고 웹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버프툰이라는 그 NC 쪽에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연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바체 해방전선이나 뭐 그 10주먹 만렙 직전 기사, 이게 다 그 리니지에 나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웹툰을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 저희 컴투스 제작 사례와는 틀리게 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리니지가 대표 타이틀이다 보니까는 이 IP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제작을 의뢰하고 자기들이 유통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제작단에서 제작의 규모만 확장을 해서 가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같은 경우는 신규 런칭, 최근에 뭐 시리즈가 런칭되면서 요 웹툰과 같이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많이 진행을 했고요. 요 웹툰과 게임의 아이템을 묶어서 하는 프로모션들이 상당히 뭐 몇백억대 이상으로 매출이 올라왔다라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적으로도 이런 시도들은 계속해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웹툰이 그런 부분에서 특정 콘텐츠의 어떤 시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라는 그런 사례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저희 이제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을 갖고서
또 제작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 위메이디 쪽에서 금갑도룡이라는 그 웹소설을 먼저 제작을 했고요. 그 웹소설을 가지고 저희가 카카오 페이지랑 같이 공동으로 웹툰을 제작한 사례입니다. 뭐 미래의 전설이 지금 중국에 판호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반응도 좋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에는 중국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이 작품도 확장을 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사례들을 만들다 보니까는 최근에 게임 쪽은 특히 중국이나 뭐 유럽 쪽에 뭐 유명한 게임 회사들이 자기네 게임 IP를 갖고서 직접 공동 제작하자는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네디지 같은 회사들이랑 같이 뭐 연 단위로 작업을 하면서 뭐 제호 인격이라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게임들을 웹툰으로 만들어서 중국에 서비스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신작 들어오는 작품들을 이런 식으로 웹툰으로 먼저 소개하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중국 쪽 게임 회사들은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이쪽 장르로는 상당히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이외에 이제 저희가 드라마 IP를 기반으로 해서 웹툰을 제작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전지적 짝사랑 시점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웹드라마에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뭐 라이선스 콘의 이 드라마를 제작한 와이남 미디어 대표님이 강연을 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대표 킬러 컨텐츠인 작품을 가지고서 저희가 웹툰을 제작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배경으로 했던 게 아니라 웹툰에서는 해지라는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조연급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지라는 여주인공을 웹툰에서는 주인공으로 끌어올리면서 웹툰 독자들이 좋아하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사이 한 15에서 20세 정도의 여성 타겟으로 해서 웹툰을 재제작하게 된 그런 케이스고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 또 대표 작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독자층을 갖고 있고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한 100만 이상의 독자를 갖고 있고, 저희가 지금 9개국에 동시 연재를 하고 있으면서 뭐 카카오 게임즈하고는 게임 판권 계약이 돼서 이제 게임 개발이 들어갔고, 뭐 중국의 비리비리 쪽이랑은 24분짜리 TV판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이 돼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마 이번 달에 프랑스에서 이제 단행본 출간이 됩니다.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웹툰의 단행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죽은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이상하게 웹툰의 단행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형 출판사들이 웹툰 판권을 가져다가 지금 오프라인 단행본 내는 사업들을 지금 프랑스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작품도 초판이 3만 부 정도 찍힐 정도로 지금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형태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재작년에 드라마 작가인 송재정 작가님하고 같이 JV를 만든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캐나제 메리카라는 회사였고요. 여기에는 그 송재정 작가님의 드라마 W, 9, 뭐 아람브라라든가 뭐 인연왕후의 남자 이런 작품들을 웹툰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를 같이 설립했습니다. W 같은 경우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드라마 인지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웹툰을 전 세계 동시에 좀 오픈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만화의 세계로 갔지만 웹툰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세계로 와서 벌어지는 내용으로 저희가 각색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9 같은 경우도 9개의 그 향초에 대한 마지막 향초를 갖고 있는 여고생이 자기의 첫사랑을 찾아가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스토리를 바꿔서 각색을 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갔었고, 인연왕후의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퀄 형태의 드라마의 시퀄 형태의 웹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진행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영상, 게임 쪽 말고 이제 완구 IP를 가지고서 이렇게 웹툰 영역으로 확장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는 저희 영실업, 여화시장의 주요 그런 컨텐츠였던 시크릿 주주라는 그 애니메이션이랑 여화시장의 그 완구 사례들을 가지고서 지금 15에서 18 타겟으로 올려서 웹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주인공인 주주가 이제 고등학생이 된 사연을 가지고서 웹툰으로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이 여아 시장의 이 스크립트를 보고 자랐던 타겟들이 이제 중학생, 벌써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 롱테일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그런 IP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저희가 기획을 해보게 된 상황이고요. 상당히 재밌게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내년에 저희가 연재를 들어가면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서 더 많은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이라든가 뭐 영상 쪽, 그다음에 완구 IP를 가지고서 이런 확장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웹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컨텐츠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 층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후년에는 더 많은 이런 시도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례들을 좀 같이 되짚어 보면서 집중적으로 좀 같이 공감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장르 말고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외부 IP 원작을 갖고 있는 것들이 웹툰의 시장에서 성공한 것들이 노블 코믹스라는 아예 장르 명칭까지 갖고 있는 웹소설 원작의 이제 웹툰들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벌써 한 50편 이상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웹툰을 가져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웹소설 기반의 웹툰들이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이나 게임 IP도 이렇게 웹소설 원작의 웹툰처럼 장르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웹툰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큰 축으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그런 시도들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블 코믹스라는 장르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아예 신작 소설 준비되고 있는 그런 소설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역으로 제안이 들어옵니다. 웹툰을 공동 제작하면서 아예 뭐 저예산이지만 웹드라마까지 공동으로 하나의 패키지 형태의 딜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뭐 동아 출판사나 뭐 이런 로맨스 장르 쪽으로 강한 뭐 신영 미디어나 이런 출판사들과 사실 웹소설 기반의 웹툰, 웹드라마를 같이 제작하는 형태의 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는 소개를 안 했지만 저희 IP를 가지고서 웹드라마를 직접 제작하는 형태들을 올해는 시도를 했고 벌써 제작을 끝내서 OTT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웹툰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식의 시도들이나 외부 협력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더 큰 규모의 그런 공동 제작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SPC 형태로 해서 아예 신작들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문전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형태로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제작 규모를 키워서 대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여러 파트너들과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배틀 슬라임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애니메이션 회사랑 같이 공동으로 그 문전사를 세우면서 저희가 게임 회사까지 같이 껴서 거기에 맞는 세계관을 만들고 그 세계관에서 작품들을 뽑는 형태로 가는 그런 식의 약간 소년 성장 액션 판타지 같은 작품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제작비가 한 8억에서 15억 사이 이 정도 들어가는 제작 규모의 웹툰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있고요. 슬램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게임 회사랑 게임 세계관을 같이 만들고 거기서 웹툰을 그 세계관에서 뽑으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 제작을 하는 형태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강연을 통해서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부분이, 웹툰 제작 자체가 어떤 유통이라든가 이런 패러다임을 내년에는 굉장히 크게 겪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떤 유통에 대한 웹툰의 어떤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의 유통에서 사실 제작사 위주, 저작권 회사, 제작사 중심으로 해서 제작 쪽으로 좀 그 중심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중심에서 저작권 중심으로 웹툰 시장은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면에서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 지금 해외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통 그 웹툰 신작이 나오게 되면은 예전에는 국내 양대 플랫폼 N사나 K사에 먼저 제안을 하고 거기서 연재 들어가면은 그 결과 갖고 해외 플랫폼에 제안을 하는 형태로 제작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동시에 언어권별로 웹툰을 선판매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도 신작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는 그런 형태의 어떤 웹툰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웹툰 시장은 미니멈 개런티로 형성된
어떤 수익 모델이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OTT 플랫폼들이 웹툰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뛰어들면서 MG가 아니라 영화나 영상처럼 어떤 패키지들을 하면서 사용료 단위로 해서 어떤 매출 구조가 바뀌는 그런 과도기에 있고, 그런 것들이 내년 내후년 웹툰 시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어느 정도 적응해 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주요 이슈들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추후에 또 궁금하신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연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